안녕하세요. 2026년 5월 19일 국내 ETF 시장에 무려 8종의 따끈따끈한 신규 ETF가 한꺼번에 상장되었습니다. 채권, 로봇, 코스피, 코스닥 액티브까지 라인업이 정말 화려한데요.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크고 특정 업종만 오르는 K자형 장세에서는 어떤 ETF를 고르느냐가 내 계좌의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K자형 장세란 글자 K처럼 반도체나 AI 관련주처럼 올라가는 업종은 계속 올라가고 떨어지는 업종은 계속 떨어져 양극화가 심해지는 증시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 상장된 8종의 ETF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채권형과 자산 배분형 ETF입니다. 하나로 중기 종합채권 A- 이상 액티브 ETF와 타이거 중기 종합채권 A- 이상 액티브 ETF. 두 상품은 이름이 거의 똑같죠? NH아몬디와 미래에셋에서 각각 내놓은 라이벌 상품입니다. 신용등급이 A- 이상이면서 남은 만기가 3개월에서 5년 사이인 국내 우량 채권에 투자합니다. 수수료는 하나로는 연 0.05%, 타이거는 연 0.07% 수준으로 하나로가 미세하게 저렴합니다. 기존의 코덱스 종합채권 같은 상품들은 만기가 아주 긴 채권까지 섞여 있어 금리 변화에 따라 가격이 널을 뛰었습니다. 반면 이 두 상품은 중기 채권에 집중하여 적절한 이자 수익을 챙기면서도 금리 변동 리스크를 낮춘 것이 강점입니다. 특히 액티브 펀드이기 때문에 매니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 비중을 조절하여 비교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합니다. 하나로 중기 종합채권 A- 액티브의 YTM은 약 3.59%이며 듀레이션은 약 1.82년입니다. 타이거 중기 종합채권 A- 액티브의 YTM은 3.82%이며 듀레이션은 약 2.32년입니다. 참고로 YTM, 만기 수익률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연평균 예상 수익률입니다. 쉽게 말해 YTM 3%는 지금 사서 끝까지 들고 가면 연 3% 정도 이자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듀레이션은 채권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이자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민감도입니다. 듀레이션이 2년이라는 것은 금리가 1% 내려갈 때 채권 가격이 약 2%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YTM과 듀레이션 모두 타이거 중기종합채권 액티브가 더 높다는 것은 타이거 중기종합채권 액티브가 만기가 더 많이 남은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두 ETF 모두 액티브형인 만큼 펀드 매니저가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절하기 때문에 수익률과 듀레이션이 바뀔 수 있습니다. 솔 코스피 200 채권 혼합 50 상품은 하나의 ETF로 주식과 채권을 반반씩 섞어 투자하는 자산 배분형 상품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주식인 코스피 200의 50%, 안전한 국고채의 50%를 투자하고 총보수는 연 0.15%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50%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안정적인 국고채 50%로 채워집니다. 1세대 채권 혼합 ETF들은 대개 주식 비중이 30% 수준으로 낮아 다소 심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주식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려 시장 상승기의 수익을 더 많이 흡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는 주식형 자산을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는 규제가 있는데 이 ETF를 활용하면 안전자산 비중을 채우면서도 주식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연금 투자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ETF로는 원큐 200 채권 혼합 50 액티브와 라이즈 200 채권 혼합 50이 있는데 두 ETF보다 수수료는 낮으면서 월배당을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소개할 네 번째 ETF는 타임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액티브입니다. 인간의 형태를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총보수는 연 0.80%로 액티브 테마형 특성상 보수가 다소 높습니다. 주요 구성 종목은 현대차, 테슬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으로 글로벌 핵심 기술 기업들이 대거 포함됩니다. 특이한 점은 밸류체인을 몸, 완성체, 두뇌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출시한 코액트 미국 로봇 피지컬 AI 액티브와 정면으로 맞붙는 상품입니다. 코액트가 주로 미국 시장과 뇌, AI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면 타임 글로벌 휴머노이드는 미국뿐만 아니라 로봇의 관절과 부품, 하드웨어에 강한
일본, 중국 기업까지 글로벌 전역으로 시야를 넓혔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의 절반 정도를 중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 만큼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ETF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ETF는 액티브형인 만큼 현재 나라별 비중은 추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서울 코스닥 탑10은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상위 1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입니다. 특정 테마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섹터에서는 최대 3종목까지만 편입합니다. 총보수는 연 0.15%로 저렴합니다. 주요 구성 종목은 에코프로,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HLB, 리노공업 등 코스닥을 대표하는 바이오, 2차전지, 테크 대형주 위주입니다. 기존의 코스닥 150 ETF는 150개 종목에 넓게 투자하다 보니 무거운 종목이나 소외된 종목까지 다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울 코스닥 탑10은 진짜 잘 나가는 상위 10개에만 압축 투자하므로 코스닥 주도주들이 랠리를 펼칠 때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IBK 코스닥 150 상품은 전통적인 지수 추종형 패시브 ETF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150개 종목을 그대로 복제하여 투자합니다. 참고로 패시브 ETF는 펀드 매니저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종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장 지수, 여기서는 코스닥 150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도록 설계된 수동적인 ETF입니다. 총보수는 연 0.105%입니다. 이미 시장에 코덱스, 타이거 코스닥 150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고 라이즈 코스닥 150이 최근에 수수료를 0.02%로 인하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ETF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이다스 코스닥 액티브와 코액트 코스피 액티브, 이 두 상품은 국내 주식시장의 양대 지수를 무대로 삼는 액티브 주식형 ETF입니다. 마이다스 코스닥 액티브는 변동성이 큰 코스닥 시장에서 저평가된 성장주를 직접 발굴합니다. 총보수는 0.62%입니다. 지금 시장은 지수 자체는 박스권에 갇혀 있어도 특정 종목만 날아가는 차별화 장세입니다. 코액트 코스피 액티브의 경우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이 약 7.5배로 글로벌 시장 대비 크게 저평가되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코액트 코스피 액티브 코스피는 코스피 이익 성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서 조선, 방산, 에너지 등 주도 섹터를 선별 투자합니다. 총보수는 연 0.50%입니다. 2026년 5월 19일 신규 상장된 8종의 ETF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8종의 신상 ETF 중 어떤 상품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